익산의 비닐하우스들이 해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기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이 총장 선거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북대 총장 선거가 교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당초 요구한 규모의 85% 수준인 6조 5,100억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평화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익산에선 80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돼 왔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수박 농가. 며칠 전 내린 비로 줄기와 잎이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멜론은 뿌리 부분에 물이 차 썩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익산시 망성면, 용동면, 용안면 등 3개 면의 농가들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6헥타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보험에 가입한 43농가의 피해 금액만 40억 원에 이릅니다. 연중 행사는 한 번씩 치르고 올해는 지금 두 번째로 이상스럽게 두 번째로 치른 겁니다. 집중호우를. 지대가 낮아서 폭우가 내렸을 때 부근의 대조천과 산북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익산시는 하천 폭을 넓히고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지방하천은 이제 기본 계획상 순서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도 배수장 한 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의 계획된 설계 홍수량보다 적으면은 침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침수가 해소된다라고 여기서 확답을 못 드려요.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늦어지고 그나마 근본적인 해법도 되지 못해서 농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이 총장 선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교수회가 투표 반영 비율을 올려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북대 총장 선거는 대학 구성원 대표가 아닌 교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직원과 조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장 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총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논의도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원들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되고 국살된 채 총장 선거가 진행된다. 총장 선거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이 힘 있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 분불이나 결론을 내린 것이다. 8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전북대 비교원들이 요구한 투표 반영 비율은 25%, 최소한 교수 한 표에 직원 0.3표는 반영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대 교수회는 전국 국립대 평균보다도 낮은 17.83%로 일방적으로 낮춰 통보했습니다. 비교원들은 총장 추천위원회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선거 불참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교원들의 투표 보이콧은 전국에서 전북대가 처음입니다. 교수들만의 총장 선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으로 전북대학교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교수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전북대 구성원 가운데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인 1,03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비교원들의 선거 불참으로 전북대 총장 선거는 구성원 대표가 아닌 교수회장을 뽑는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은 6조 5,100억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당초 요구한 규모의 85% 수준인데 신공항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전북 관련 예산은 6조 5,113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안전과 복지 환경 예산이 3조 원가량으로 가장 많고 농생명 산업과 새만금 관련 예산이 1조 원 안팎씩, 미래 신산업 관련 예산이 4천억 원 넘게 반영됐습니다. 애초 정부의 요구한 규모의 85% 수준이자 올해 대비 7.2% 증가율로 전체 예산 증가율 9.7%에 못 미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새롭게 확보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미래형 글로벌 상용차 전진기지 토대를 좀 만들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융부가 클러스터 구축에도 일단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나중물을 좀 확보했다. 하지만 정부가 도로 같은 SOC 예산을 5천억 원가량 줄이면서 전북에 시급한 SOC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3내 김제 확장 공사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전주역 개선 사업비는 요구액의 10%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용역비가 끝내 반영되지 않아 잼버리 개최 전 조기 완공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미 바닥난 임대 산업 용지를 추가 조성할 예산도 요구액의 4분의 1만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5천억 원가량을 늘린 것처럼 정치권과 협조해 최대한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전북 현안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국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인사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철저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현재로선 이들 두 당은 무소속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가 줄줄이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가 코앞에 닥쳤지만 전북 현안도 예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비상입니다. 470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개수조정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거기 이제 빠져버렸거든요.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에 부족한 한석을 채우기 위해 모두 탐내는 예결위 간사 자리를 제안하고 이용호 의원 영입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이 의원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예결위 간사가 자칫 정치적 거래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인의 거취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부정적인 조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의원이 민주당 입당이나 정계 개편 등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애가 닳고 있습니다. 정대철 권노갑 당 고문이 이용호 손금주 의원을 차례로 접촉했고 이 의원과 가까운 유성엽 박주현 의원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대표도 오늘 내일 사이 이용호 의원을 직접 만난다는 계획이어서 이 의원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여행업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의장은 경찰이 투서로 시작된 사건을 외부에 흘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정당한 수사 기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장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오늘 내일 사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이 전북의 과학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GM 후속 대책으로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다른 지역의 견제와 법안 통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첨단 소재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입니다. 전북에는 현재 소재, 방사선, 농생명 등 다양한 연구개발 기관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혁신 역량을 100으로 볼 때 전북은 35%에 불과합니다.
시도별 순위도 최근 5년 사이 7위에서 최하위권인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다는 건 이미 산업화에서 뒤진 전북이 미래 산업을 따라잡거나 새 판을 짜기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은 앞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하고 새로운 신산업에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의 간판 산업이 줄줄이 무너진 상황에서 박주현 의원과 민주평화당이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광주, 대구, 울산처럼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배출하는 과기원이 생기면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이 너무 많아지면 전체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히 광주 정치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할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전북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맹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라북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야말로 전북 과기원을 반드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의원은 당장 9월 국회에서 전북 과학기술원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성사 여부를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주시가 팔복동의 팔복예술공장 부근에 문화예술교육공간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 부근 문을 닫은 공장에 20억 원을 들여 예술교육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2억 원으로 기업이 내야 할 대출 이자 가운데 2%포인트를 전라북도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창업한 지 2년 미만인 업체는 평가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합니다. 국제구호개발 민간단체인 세이브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전북에 사는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8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 등 1,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전에 진행된 지난 2015년 조사에서 전북은 16위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11층 아파트에서 쇠구슬이 방충망을 뚫고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쯤 집에 와보니 베란다 방충망이 뚫려 있었고 쇠구슬이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주 33.3도, 정읍 32.8도, 임실 32.7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 내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종일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부터 개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